잘하고 있어요? 예, 계속 똑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이쪽에 뭘 한 이래로 네. 도서관에서 열심히 하다 집에서 잠만 잔다고 그렇게 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된다고. 제가 아마 선잠 잘 때 아버지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종전하고 비교하면. 일단은 완전 이완을 해서 좀 더 편안하고 지치는 게 없는 게 제일 좋은 장점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한 건데 제가 몸의 이완을 계속 하려고 했었거든요. 자극을 최대한 줄이자 네. 이 생각이 들어서 뭐 핸드폰, 유튜브 이런 거 다 아예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진짜 외부 소음도 차단을 해서 하니까 확실히 엄청나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피로도가 없고 그다음에 공부에 좀 연속이 되고 속도가 좀 압도적으로 빨라져서 네네. 약간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도가 잘 나가고. 공부 처음 시작할 때 거의 한 번만 보면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을 사실 이 정도로 많이 나갈까 생각했는데 지금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가서요. 그래서 네. 약간 자신감이 같습니다. 네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걸 느끼나요? 예전보다 확실히 이해력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스스로가 모르는 거를 제가 예전에는 잘 파악을 못했던 것 같은데 네네. 요새는 그 모르는 거를 파악해 나가는 것 같아서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할 분은 30대고 임용고시 준비와 교사 훈련을 위해서 이제 몰입 코칭 신청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저희가 하는 그 몰입 원데이 클래스를 참석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1:1 코칭을 신청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 내용을 이제 유튜브에 소개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기에 감사드리고요. 이분이 지난 7월 22일 몰입 코칭을 신청했는데 그 신청한 이유입니다. 저는 18기 몰입 클래스를 들었던 누구입니다. 사실 제가 살아온 삶은 너무나 공부와 멀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물론 제대로 된 학습법은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에 심취하여 굉장히 몰입하였고 대학교 때 문법 전공서를 이해독하고 쉬는 시간에 도서관에 내려가 책을 읽으며 공부에 심취해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 갔다 온 뒤 공부 흐름은 완전히 깨졌고 30살 중반까지 방황을 하며 행정실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학원 및 과외, 학교 교사 생활을 하였지만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는커녕 술과 노는 것에 집중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보며 더 높은 노력을 요구하는 저와 저의 자극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괴리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문득 임용고시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공부와 시험에 대해 깊이 분석하고 3월부터 임용고시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술은 완전히 끊었고 어느 지역에 살면서 자극에 의존한 삶은 완전히 청산하였고 하나의 질문에만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지 몰입 이론을 듣기 전 확실하지는 않지만 몰입 상태에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학습에 대한 질문이 하루 종일 갔고 임용고시 공부가 이러한 질문에 답해주는 것 같아 몰입 상태에 어느 정도 빠지도록 도와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서적과 교육학적 지식, AI를 활용하여 학습에 대한 지식을 쌓았고 저 스스로를 실험체로 생각하며 여러 가지 원리를 적용해보고 실험해보며 일지를 작성하고 학습 원리를 작성하며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할수록 더 깊은 질문이 쌓이고 저 혼자 학습에 대한 메타인지 지식을 쌓고 구조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몰입 서적과 강의를 보았고 학습에 대한 철학이 저의 질문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교육과 학습에 대한 패러다임에 있어 뇌과학적인 기술적 접근이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몰입 강의를 들었고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니 확실히 혼자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몰입 강의가 몰입 원데이 클래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몰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몰입 학습과 이를 넘어 교육, 학습에 대한 공부와 논의를 하고 싶어 신청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것은 몰입에 대한 뇌과학적인 깊은 이해와 적용, 저의 경우 임용고시와 교사가 된 후 학생들 지도에 어떻게 현실에 맞게 적용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임용고시 고득점과 현장의 교육의 적용이 목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몰입 이론과 다양한 교육학적 지식을 통합하여 과학적인 학습 원리와 방법론을 정리 및 구조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몰입해서 임용고시에도 합격하고 싶지만 그냥 교육 방법론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제 몰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양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일부만 소개하면 그래서 8월 7일 날 이제 이분과 통화한 건데 이게 이제 이완된 집중과 몰입 의자예요. 그래서 이분 사례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가 이완된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예요. 이제 사실 그 사례만 소개하려다가 좀 이제 끝까지 소개하게 됐는데 이분하고 8월 7일 통화한 겁니다. 하나 질문 하나 드려야 될까요? 혹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밖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뭐 의자 같은 게 이제 뭐 불편한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스타트 카페 같은데? 예. 아니, 저 도서관에서 할 때도 있고 아. 있으세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의자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지금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는 공부방이 그렇게 불편해서 그런가요? 그게 이제 이 공부할 때가 도서관밖에 없거든요. 아니, 집에서는 못해? 집에서 해도 되긴 하는데 이제 막 침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제가 막 아. 늘어질 것 근데 같아서. 거기에 몰입 의자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집에. 그러면 이제 몇 번 하다가 예, 거기서 예. 해보세요, 거기서. 거기서 한번. 예, 예. 옛날에 이제 긴장을 할 때는 침대 약한데 옆에 있는 거가 예. 이거는 이완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 네. 없을 거예요. 아, 그래서 몰입 의자가 더 중요해. 그래서 예.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시는데 네네. 이거는 쉬는 듯이 하기 때문에 옛날에 긴장 모드에서는 항상 그게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침대가 예. 있으면 눕고 싶다 이렇게 있는데 네. 이거는 자체가 쉬는 거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한번 해보시다가 예. 집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서관은 긴장 모드 하는데 적합해. 아, 긴장 모드. 오히려 반대로 돼. 뭐, 딴 사람들도 보이고, 막, 이렇게 해서 나를 각성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약간, 물론, 절실함이란 건 도움이 돼요. 절실함. 예. 절실함은 도움이 되는데, 네. 1초 원칙으로 몰입도를 올리면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아, 효과는 굉장히 좋아서 네. 집에서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마 집에서. 몰입도 조금 더 올라가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 예, 아마 알겠습니다. 집에서 오히려 몰입 의자에 앉아있는 게 효율이 더 좋다고 느낄 거예요. 오히려요. 네. 이분이 이제 질문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몰입 의자가 없는 거예요. 집에는 몰입 의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이제 어떻게 이완된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거기에 몰입 의자를 갖고 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서 몰입 의자가 더 중요하니까 집에서 이제 해보라 그런 거죠. 근데 이분은 집에서 하면은 이제 침대가 있고 그러니까 눕게 되고 이제 늘어진다. 근데 이제 몰입은 이완된 집중이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게 없죠. 그러니까 아예 늘어지는 상태, 어느 정도 늘어진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한 거고요. 이분이 이제 이 말 듣고 바로 실천에 옮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8월 8일 메일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체감 몰입도가 100%인 거고요. 몰입 시간은 9시간을 했고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변화하였습니다. 오늘 교수님 전화 받고 집으로 공부 환경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 받고 그냥 바로 실천을 한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괜찮을까 싶으면서도 코칭을 받고 있으니 믿고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전화 끊자마자 바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을 해서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슬로우 싱킹은. 슬로우 싱킹은 이렇게 이완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죠. 이게 괜찮을까? 이제 이래도 되나? 뭔지 이렇게. 근데 이제 어쨌든 이분은 믿고 해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졸리면 어떻게 될까? 지루하거나 집중이 안 되면 어떡할까? 그 사소한 변화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믿고 해보자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랑 그 몰입 방식의 공부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의심을 해요. 이게 맞나? 그렇지만 믿고 해보자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런데 개념이 연결되고 공부가 더 진행될수록 정말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생각하는 게 편안하고 에너지를 거의 안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전에 공부할 때 긴장해야 한다, 집중해야 한다는 게 몸이 배어 있다는 게 확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완된 집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긴장을 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긴장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완된 집중, 그러니까 몰입은 이제 이완된 집중, 슬로우 싱킹이라고 그래요. 이완된 집중을 하는데 이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실험 결과죠. 그러니까 긴장된 집중을 하던 사람이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99.99%가 이렇게 하죠. 다 긴장된 상태에서 해요. 그런데 뭐 이완을 하라니까 처음에 이게 맞나? 이게 되는 건가? 근데 이제 한번 믿고 한 거야. 믿고 했더니 전혀 힘들지가 않은 거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생각하는 게 편안하고 에너지를 거의 안 쓰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진행될수록 개념이 연결되고 편한 거죠. 생각하는 게 점점 신기하게 즐거워지고 아주 천천히 즐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입이 잘 돼요. 몰입이 잘 되니까 생각하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제일 신기한 것은 공부할 때 에너지를 거의 안 썼다는 것입니다.
운동 가기 직전까지도 공부를 하다가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니까 운동 가기도 싫은 거죠. 운동도 에너지가 넘쳐 흘러서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몰입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싱킹의 몰입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몰입 훈련을 잘못하고 이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완된 집중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자기가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완전 이완된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 슬로우 싱킹을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의자가 중요하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면서 몰입에 대한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공부 효율도 최소 2배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효율도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 효율도. 몰입이 잘 되니까 이제 공부 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은 시간 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고 계속 생각을 하니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에너지를 써가며 지칠 때까지 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신념, 고집이 저를 막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패러다임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그 긴장 자체가 지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 대신 1초 원칙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완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이완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이게 8월 8일에서 이제 8월 12일이니까, 자, 4일간 더 이렇게 한 거죠. 체감 몰입도는 계속 100%고, 몰입시간 12시간. 오늘은 굉장히 몰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지루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혹은 잡념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생각이 가득 차 나중에는 약간 머리가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더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니 그 느낌이 사라지고 머릿속에 동기이론 생각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프면은 이제 뭔가 긴장을 한 거예요. 뭔가. 그래서 이제 이완을 더 해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동기이론 생각만 자기가 동기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으로만 가득한 거죠. 오늘 몰입을 하며 공부하고 얼마나 공부했나 체크해보니 평소 2-3개밖에 못하던 이론 공부를 새로운 이론 11개, 저번에 했던 공부 복수까지 싹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2-3개밖에 못하는데 이론 공부를 오늘 슬로우 싱킹, 이완된 방식으로 하니까 11개를 했다는 거예요. 11개.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공부 복수까지 다 한 거예요. 이전에는 최대 3개 하면 진이 확 쫙 빠져서 다른 공부를 못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론 공부 3개 하면 진이 빠졌는데 그거는 이제 긴장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완되면서 하니까 힘을 빼면서 하니까 이제 아무리 공부해도 지치질 않아요. 그것도 지치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 질 좋은 공부를 뽑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슬로우 싱킹을 하니 지치지 않고 계속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 끝나는 시간까지 한 번도 지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방법인 거예요. 새로운, 어디에도 없는 이제 새로운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우 싱킹으로 하면 1초도 쉬지 않고 몇 날, 며칠, 몇 년을 해도 하나도 지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자체가 이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휴식이기 때문에 지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런 몰입 방식의 공부를 하고 이제 8월 14일 날 이제 이분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저는 너무 좋게 잘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 일단은, 공부 방법을 바꾸니까 이게 효율이 정말 극적으로 올라간 것 같고요. 그 이완된 집중, 그 몰입에 예. 대해서 그래서 공부하고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 슬로우 싱킹을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게 되게 이제까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공부 방법 바꾸고 나서 공부 시간도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네네. 네, 또 공부 시간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좀 공부 하나하나 하는데 좀 질이 좋아진 느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체력이 좋아지니까. 네네. 공부 시간은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어요. 지금 12에서 13시간이라고 쓰셨는데, 네네. 14시간 이상 네.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안 지쳐. 이게 제가 느끼는 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할 때보다 점점 더 이게 뭔가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집중력이랑 몰입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계속 올라갑니다. 예.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게 재미있는 거는 느끼나요? 예, 조금씩 느껴지고 있어요. 그 재미가 더 발달해요. 예, 그 재미가. 뭔가 그 속에서 자꾸 발견하는 재미가 생기는 것 네네. 같거든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아, 머리가 평소보다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막 깨달으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예, 근데 뭔가 지금, 좀 더. 네, 몰입도는 앞으로도 네. 한참 더 올라갑니다. 계속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요.
네. 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도서관에서 의자가 네네. 이렇게 이완, 그게 아니면 몰입 의자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게 진짜 엄청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뭔가 좀 상상을 해봤는데 그 학교에 나중에 갔을 때 네네. 애들한테도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서 이완을 시키고 싶은데 학교 의자가 아시다시피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뭔가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거야. 와, 네. 진짜 되게 신기한 네. 되게 갑자기 또 이렇게 신기한 느낌이 계속 나서 어제도 그러니까 며칠 전보다 더 잘 됐거든요. 네, 계속 올라가요, 그거는. 계속 올라.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 경험하실 텐데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계속 좋아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공부한 중에 제일 좋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더 좋아져. 그 다음날 더 좋아져. 막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네요. 네, 처음 경험하면서 되게 신기해하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스테디하게 가요. 그런 그 기분 좋은 상태. 상태에서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뭐 공부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나 그냥 계속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바뀌어요. 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신기해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하나도 지치지 않고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재밌어지니까 그런 경험을 처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태어나서 처음 하는,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입학습법, 이완된 집중, 그리고 몰입. 21차입니다. 체감 몰입도 100%, 몰입시간 12시간. 8월 14일 기준 오늘은 신기하게도 몰입이 더 깊이 됐습니다. 정말 교수님께서 통화에서 말씀대로 매일매일 몰입도가 높아지는 느낌입니다. 이분의 몰입도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높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참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태예요. 예전은 억지로 생각해야 했다면 지금은 문득문득 생각이 자동적으로 납니다. 계속 생각의 끈을 놓지 않게 1초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실험을 몇 개 했습니다. 어디 책에서 본 내용 중 인류 지식의 도서관을 꿈속에서 보며 연구를 했다는 일화가 기억이나 배운 전체 내용을 마치 도서관에서 꺼낸다고 생각하니 몰입이 엄청나게 깊게 되었습니다. 이분하고 또 이제 이완된 집중에 의한 공부 효과에 대해서 이제 통화를 한 겁니다. 그걸 계속 하잖아요, 몰입 의자. 같아요, 그 종전하고 비교하면. 일단은 완전 이완을 네네. 해서 좀 더 일단 편안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치는 게 없는 게 제일 좋은 장점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한 건데 이제 제가 계속 몸의 이완을 계속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네. 자극을 최대한 줄이자 이 네네. 생각이 들어서 뭐 핸드폰, 유튜브 이런 거 다 아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진짜 뭐 외부 소음도 웬만해선 차단을 해서 하니까 확실히 엄청나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거의 그 편한 의자에 앉아서 생각하다가 또 선잠 자고 이렇게 하는 거를 다른 분, 가족이 보면, 부모님이 보면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책상에 앉아서 바싹 긴장해서 이렇게 해야 이제 공부하는 거고, 이건 몰입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저희 이제 몰입 아카데미에 항의성, 그러니까 연락을 해오셨어요. 항의성. 그래서 그 아버님이 보낸 저희 그 카톡 채널에 보낸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 아들이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데 도서관에서 3개월 공부하다가 집에서 공부한다고 계속 방에 있는데 편안히 누워 공부하는 게 하다가 선잠이 아니라 수시로 푹 자다가 인기척이 나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해진 규칙도 무너진 것 같고 원래 잠이 많았던 아이인데 더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헬스나 여친 만나는 것은 철저히 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 공부하는 것에는 자기 통제를 못하고 수시로 자다가 짬짬이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과 지속적으로 상담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아이 이렇게 두면 우울증까지 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 떨어지고 그래서 우울증까지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잠을 많이 설치고 있어요. 선잠이라는 자기 변명으로 편안함만 찾는 것 같아 부모로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한 교수님 강의 듣고 와서는 도서관도 안 가고 집에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모든 루틴이 무너진 것 같아 너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우 싱킹으로 공부하는 거는 이건 공부처럼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이것 때문에 이분이 정말 공부를 안 하고 정말 그런 건지도 잘 모르고 저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9월 3일 날 이제 여기에서 통화를 한 겁니다. 잘하고 있어요? 예, 계속 똑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으로부터 아카데미로 예? 아버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이쪽에 뭘 한 이래로 네. 도서관에서 열심히 하다 집에서 잠만 잔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심히 걱정이 된다고.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예. 설득을 해드리세요. 얘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잘하다가 갑자기 와서 잠만 잔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선잠 잘 때 아버지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아버님 방이 바로 앞방이래요, 앞방.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보면, 이렇게 보면은 늘 이제 잠만 자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9월 4일 메일이에요. 41차입니다. 체감 몰입도 계속 100%예요. 몰입 시간 14시간. 요걸 늘려야 돼요. 14시간 이상이 돼야 이제 몰입 효과가 나타나요. 저희 아버지랑 잘 얘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슬로우 싱킹과 선잠이 외부에서 보기엔 납득하기 힘든 개념이라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며 있었던 일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육도 초창기에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출발하여 스키너의 조건반사 이론으로 행동주의 학습이 사람들 인식 속에 가득 찼었고, 지금은 구성주의 이론이 대세를 이루어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인지 구성을 추구하는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지금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을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는 내 인지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교수 학습도 변화하고 있고 AI는 교육공학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교육이론이나 새로운 교육법이 있어도 많은 교사나 강사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거나 이론이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이 빠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몰입도 기존 학습에 대한 통념과 다른, 어떻게 보면 완전 반대 개념이다 보니 이제까지 어떤 공부 이론도 이렇게 이완해서 해라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 반대 개념이다 보니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처음 몰입 강의를 듣고 코칭을 시작할 때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머리로는 알겠지만 정말 이게 괜찮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몰입을 하면 할수록 변화가 가시적으로 보이며 학습의 효율이 극도로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였고, 뇌과학 책을 읽으면 뇌에 대한 이해를 높아질수록 더더욱 확신을 하게 되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몰입학습법은 제가 이제 몰입을 경험해서 이완된 집중이란 걸 제가 확신을 하게 됐죠. 이완된 상태에서 두뇌는 100% 몰입할 수가 있다라는 걸 제가 7년간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뇌과학을 이제 읽고 체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뇌과학 책을 읽으면 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더더욱 제가 하는 그 방법, 몰입학습법, 그러니까 더더욱 확신을 하게 되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저 또한 납득하는 과정이 어려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왜 오해를 했나,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41일차입니다. 체감 몰입도 100%, 또 몰입 시간 14시간이에요. 오늘은 공부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복습을 하다 보니 제가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는 재미와 깊이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45일차입니다. 계속 체감 몰입도는 100%, 몰입 시간 14시간. 오늘은 복습차 다른 과목으로 전환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었습니다. 공부가 하면 할수록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입학습법을 하면 특징이 재미가 있어. 몰입도가 올라가니까 학습 효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50일차입니다. 체감 몰입도 100%, 몰입 시간 14시간. 너무 좋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요즘은 월요병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요병도 없고 공부하는 게 계속 재밌다는 얘기를 하죠. 또 체감 몰입도 100%, 몰입 시간 14시간. 오늘은 기출문제를 푸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기출문제가 다 분석되고 보이니 처음 풀 때보다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재밌는데 이거 해도 재밌고 복습해도 재밌고 기출문제 푸는 것도 재밌고, 이게 뭐냐면 몰입도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도가 올라가니까 뭘 해도 재밌는 거예요. 더 좋았던 것은 이러한 감정과 함께 객관적인 나의 위치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부족한 것, 시험을 기준으로 나의 실력,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객관적으로 눈에 보여 너무 좋았습니다. 시험에서 제일 힘든 부분은 불확실한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이 자동으로 잡히니 너무 행복한 감정을 느낀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미래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 행복했던 하루였습니다.
몰입을 하는 사람은 항상 뭐 재밌고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53일 차입니다. 9월 19일이에요. 체감 몰입도 100%, 몰입 시간 14시간.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매우 즐겁게 공부한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계획이 차근차근 끝날 때 느끼는 쾌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달 남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묘한 긴장과 하루하루 노력에서 오는 즐거움이 저를 동기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잘하고 있는 거예요. 59일차 체감 몰입도 100%, 몰입 시간 14시간. 생각보다 학습 속도가 빨라서 마음이 조금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몰입도가 올라가니까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거예요. 학습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몸은 이완을 하고 천천히 하는데 몰입도가 올라가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이제 학습 진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61차, 61일차입니다. 체감 몰입도 100%, 몰입 시간 14시간. 무한 반복하면서 지식이 깊어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5개념과 얕은 개념을 계속 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며 공부하니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이제 이분하고 몰입을 적용하면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이제 통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네. 어떻게 다른 거랑 비교하면? 일단은 피로도가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 공부에 좀 연속이 되고, 속도가 좀 압도적으로 빨라져서 네네. 약간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도가 잘 나가고. 지금 제가 원래 제가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이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했거든요. 네. 거의 한 번만 보면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을 사실 이 정도로 많이 나갈까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가서요. 그래서 네. 약간 자신감이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걸 느끼나요? 이해가 잘 가고 예, 머리가 예. 잘 돌아가는 거? 네.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보다 확실히 이해력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스스로가 모르는 거를 제가 예전에는 잘 파악을 못했던 것 같은데 네네. 요새는 그 모르는 거를 조금 파악해 나가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진도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나간다는 거죠. 진도가. 그러니까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진도가 이제 훨씬 빠르게 나가는 거예요. 72일, 73일 차입니다. 10월 13일. 체감 몰입도 100%고 몰입 시간 10시간이에요. 일요일에 모의고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모의고사 때 복귀 후 몰입해서 해결책을 찾아냈던 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약 13점 정도가 올랐고 합격 점수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합격 이제 모의고사가 13점 정도가 올랐고 이제 요전 모의고사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 같아요. 합격 점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험 시간도 각 과목마다 10에서 20분 정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이제 다 풀고 나서 10에서 20분이 남는다는 거죠. 확실히 몰입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내고 일주일 동안 연습 후 실시한 전략이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의 목표는 후회 없이 준비하자였는데 나머지 한 달을 정말 후회 없이 준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이렇게 시험 기간이 가까이 남았을 때 목표는 모든 목표는 제가 항상 이렇게 좋은데 후회 없이 준비하는 걸 목표로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내가 마지막 시험을 끝내고 나올 때 내가 뒤돌아보면 한치의 후회가 없다. 그거는 이제 결과에 집착하는 거 아니라 과정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1초 원칙을 실천해서 내가 이보다 다시 하래도 더 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분처럼 시험의 목표는 후회 없이 준비하자 했는데 나머지 한 달을 정말 후회 없이 준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목표로 하는 게 좋아요. 후회 없는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이분의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남들과 공유하고 싶은 몰입 체험이 있는 분은 그 내용을 info@몰입.co.kr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유튜브 혹은 몰입클럽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분은 몰입클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요. 몰입클럽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1시간 동안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몰입클럽에서는 몰입을 이해하고 활용해서 무리하지 않은 지속 가능한 행복한 최선의 삶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몰입 사례로부터 좋은 자극을 받고 몰입을 통해 성장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